취타 나오잖아. BTS 신곡 대취타 취타대 들어가서 취타대 부르는 악기 목관 악기를 취라고 하고 타 악기를 취타야. 근데 큰 대자를 쓴 거예요. 그게 대취타. 지금 BTS 뜨고 있는 거. 최초로 궁 안에서 사물놀이가 나오면서 뭐가 나오냐면 왕의 복장을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어떨까라는 거 우리도 미스테리였어요. 그거 와 너무나 안 맞다. 너무 자기적으로 전통적으로 나가려고 한 거 아닌가. 근데 그걸 소화해내는 거 보고 놀란 거야. 놀라면서도 대견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전통적인 부분에 창의성 있게 좀 넓게 발 필요가 있다. 근데 역사 부분의 핵심을 건드는 거 컨텐츠라고 하는 부분에서 창의성이 핵심이에요. 지금 요거는 지금 제작되고 있는 뮤지컬인데 K-팝 뮤지컬이에요. K-팝 뮤지컬이 뭐냐면 전통 뮤지컬이 아니고 K-팝으로 구성하는 뮤지컬인데 이게 상당히 조금 힘들었던 것이 이유가 뭐냐면 작곡가들이 K-팝한 작곡가들이 뮤지컬을 해본 적이 없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뮤지컬 작곡이나 음악가들이 K-팝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양쪽의 이 장르가 다른 걸 하나로 합치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그게 완성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목이 훈민정음. 그런데 이제 요거 연관돼서 내가는 게 다 아이돌이 중심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컨텐츠 시작이 어떤 거냐면 삼별초라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삼별초는 조선이 아니고 고려 시대예요. 그때가 이제 몽골이 들어오기 전인데 몽골을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어떻게 문화의 영향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사람들이 삼별초라고 해. 근데 그 삼별초 팀들이 결국은 제주도에서 다 몰살을 당해요. 근데 삼별초가 원래는 처음에 국가를 지키는 특수군이었어. 화랑도처럼.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변질이 된 거지. 무슨 변질이 되냐. 왕을 따로 세우면서 몽골하고 합친다니까. 몽골 문화를 못 받겠다 하는데 몽골의 저항을 끝까지 가자고 해서 이제 삼별초가 반란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반란군이 되면서 결국은 제주도까지 온 거지. 마지막. 그래서 여기서 3년에서 4년 동안 한거를 하다가 결국은 몽골군하고 고려연합군, 여몽연합군이야.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그냥 몰살 당했는데 여기서 다 죽은 걸로 역사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컨텐츠는 어떻게 나오냐. 여기 일본의 오키나와라는데 일본의 오키나와라고 하는 곳인데 이 오키나와의 삼별초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제주도에서 사라진 게 아니고 일본으로 갔어. 막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일본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았어. 왜냐면 이 삼별초가 일본에다가 거의 몇 년 동안 서신을 엄청나게 보냈는데 그 서신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데 뭐냐면 연합을 하자. 일본하고 연합을 해서 몽골을 막아내자고 하고 이제 계속 제안을 했던 거죠. 근데 끝까지 일본은 여기서 나서질 않은 바람에 결국은 제주도에 쓰러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픽션이 가미돼서 이 사람들이 오키나와에서 이제 시작되는 그런 이제 스토리예요. 근데 이날 제주도가 이제 맞물려서 없어지면서 제주도에서 죽으면서 몽골이 전격적으로 문화가 이제 침투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100년이야. 100년 동안의 영향을 준 거야, 이제. 끝까지. 그리고 그 후예들은 이제 오키나와로 피신해서 무슨 일을 했냐. 다음 해에 바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미가제. 가미가제라고 들어봤어요? 가미가제? 가미가제는 뭐냐면 신풍이야, 신풍. 가미는 신이고 가제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신풍을 일본말로 가미가제야.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자살 특공대를 가미가제라고 한 거죠. 신의 바람이라고 한 거죠. 이게 이들이 왜 이렇게 가미가제를 선호하게 됐냐? 여기에요. 세상에 일본이 여몽연합군을 2차례나 물리치는데 자기 손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라 태풍이 불어서 이겨버려. 그걸 2번이나 다 이겨버려요. 근데 태풍으로 이기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상에 이 사람들도 바다의 전문가들인데 어떻게 하면 그 태풍으로 무너지냐면 마지막에 또 어느 정도로 가냐면 중국군까지 연합군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뒤에 지도가 나오는데 한몽연합군이 이제 결성이 돼서 일본을 물리치는데 중국의 10만 대군까지도 저쪽으로서 와. 황주에서 출발해서 중국으로 일본으로 오는데 이제 이쪽 지역이야. 이 앞바다에 오는데 모두 태풍에 다 휘날려 다 없어져. 근데 태풍에 휘날리는데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2번이나 태풍에 다 휩쓸린다고. 근데 이제 이상한 시나리오가 하나 있어요. 처음에 11월 달에 출발해가지고 겨울에 태풍 맞아서 쓰러졌는데 이번에는 5월 달에 그래서 갔어. 5월 달에 갔어. 근데 문제는 5월 달에 갔는데 세상에 이 중국에서 오는 군사들이 사령관이 아파가지고 한 달을 늦게 도착을 해. 이게 한 달을 늦게 도착하면서
여기서는 벌써 와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나서 와버리니까 또 여름에를 또 만나서 결국은 폭풍 위에서 또 죽어요. 그래서 일본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건 그때 당시는 창 하나뿐이 없었어. 창 하나뿐이 없었고. 근데 이제 이쪽 고려 염원군에는 뭐가 있냐? 폭탄, 수류탄 다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전력으로나 뭐 어떤 상황으로 없는 뭐 일본이 질 수가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뛰었냐면 일본을 우리한테 주기로 한 거야. 몽골에서. 관리권을 주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가난했으니까 야심을 갖고 일본을 쳐들어간 거지. 근데 일본을 먹지를 못했어요. 바람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이제 그때 이미지예요. 그때 이미지인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람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세우는 건 뭐냐면, 거센 문화의 바람을 일본이 자연을 이용해서 막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 시점에서 자기들은 신의 나라라고 생각한 거야. 바람을, 신의 바람이 있어서 일본 열도가 보호됐다. 하는 게 뭐냐면 그 이후에 이제 일본 사람들 우리한테 이제 임진왜란부터 계속 우리한테 피해를 준 거지, 사실은. 일제시대까지. 아까처럼 우리 사라진 네 글자도 다 우리는 뭐냐면은 뺏긴 거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이 이때 승승장구해서 오늘날까지 힘을 기울였던 게 이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가지고 지금 뮤지컬을 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부 다 출연진이 K-팝들이야. 19, 20살, 21살이야, 출연진들이. 실제로 또 스토리 진행도 그렇고. 그런데 이 스토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K-팝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가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게 시대를 몇 세대가 나오는데 시대를 어떻게 풀어나느냐도 중요한 게, 왜냐면 제작비가 너무 많이 처음에 산정될 수 있도록 이게 상황이 나온 거예요. 왜냐면 고려시대 나오지, 조선시대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많이 이게 이제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작가들이 잘 주물러 가지고 아주 포괄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것도 제목이 풍이라고 하는 거지. 바람, 풍. 그래서 바람이라는 건 뭐냐면 유행, 웨이브.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는 몽골 바람으로 만들어서 우리 조선은 완전히 정말 몽골 풍에 이제 젖을 수밖에 없었고, 그 문화가 우리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화가 근대기를 거쳐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미국 문화 영향을 또 받아. 그러니 결론은 뭐냐면 몽골 풍의 바람을 받아서 또 미국 풍의 바람을 받고, 그 미국 풍의 바람을 받은 버무린 것을 다시 몽골로 가는, 그러니까 제3국으로 가는 형태의 이제 컨텐츠 수출이 되는 상황이 됐죠. 근데 아까처럼 훈민정음은 분명하게 한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랄 알타이어하고 그 문법 속에 우랄 알타이어 단어하고 한자가 버무러지면서 종합적으로 됐는데, 그것도 안 다뤄. 세종실록에 있는 것도 다루지도 않고 어떻게 교과서에서는 나오냐면 그냥 세종대왕이 28자를 만들었다고만 나오지 그 과정은 전혀 안 나와. 근데 과정을 몰라서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는 이런 얘기까지는 최근에 하지. 뭐 세종대왕이 그걸 혼자 만들었겠어? 집회찬하고 같이 만들었겠지. 요거에 좀 포인트거든. 근데 이렇게 만들든 저렇게 만들든 거기에 몰입되면 안 되거든. 그 몰입되면. 왜냐면 그 이상의 거를 놓치더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결과물이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만 싸워요. 그래서 우랄 알타이어. 아니, 그러니까 한국어 어족을 우랄 알타이어라고 해요. 종류를. 그것도 이제 제일 처음에 유럽 사람이 이제 명명한 거죠. 근데 우랄 알타이어라는 뭐냐면 우랄산 알타이어산이 쫙 몽골 대륙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저 산 저쪽에 있는 거는 다 우리처럼 말이. 그게 뭐냐면 일단은 나는 나의 조사, 을를, 목적어부터 생해서 문법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어순도 똑같고. 그래서 그걸 우랄 알타이어라고 한 거야. 그래서 한국어도 우랄 알타이어라고 딱 명명을, 그러니까 학문적인 이름이 그렇게 돼 있지. 그건 이제 학자들이 우랄 알타이어라고 해. 그런데 그 우랄 알타이어라고 하는 부분에 라고만 알지, 그 우랄 알타이어는 어떤 건지는 또 안 가르쳐주고 또 모르기도 하고. 그러면 우랄 알타이어는 뭐냐면 아까처럼 나는 학교에 간다 이런 문법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처럼 나의 너의 조사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의 문법적 구조가 다 똑같다는. 그렇지. 그러니까 한자를 쓰는 한족만 빼고는 나머지 다. 한자를 쓰는 한족 말고 아시아에서 중국만 빼고 나머지 몽골하고 몽골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일본까지 파는 게 우랄 알타이어라고 해요. 우랄 알타이어라고 하는데 그 우랄 알타이어 개념을 정확히 알면 좋은데 그 우랄 알타이어 특성이 그대로 훈민정음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건 똑바 보면 다 있잖아요.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라붙어 보면 다 이게 우랄 알타이어 어순이야. 그리고 문법도 순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한자는 다르단 말이에요. 영어 문법하고 똑같아요, 그거가. 그런데 한자는 단어만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성공한다 그러면 성공은 한자인 거야. 근데 나는의 한다는 완전히 우랄 알타이어 문법적인 요소. 그래서 훈민정음